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트 시즌3 16번째 시간에서는 약간 좀 특이한 주제를, 그렇지만 매우 중요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바로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 전쟁설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3월 9일 날이죠. 러시아가 디폴트 단해 만에 그래가면서 시장이 한참 국제유가가 130달러 WTI 기준으로 이렇게 치솟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쪽 뉴스, 서방 쪽 뉴스만 들었지, 실제 러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뉴스를 보면은 사실 우크라이나는 뭐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다 점령이 끝난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시설도 이미 러시아군이 다 점령을 한참 전에 했기 때문에, 다만 국제유가가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협의점을 찾고 있는 시점인데요. 3월 9일 날이죠. 국제유가가 폭락 나왔어요. 이때도 시장은 굉장히 흉흉하게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 디폴트 난다든가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 이슈 인사이트에서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3월 16일이지만 4월 16일까지 한 달 여유 있다. 그리고 6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 15분의 1 정도 해당되는 400억 달러 정도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막혀는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돼 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승전으로 거의 종결돼 가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국제유가가 폭락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럽이 8% 폭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즉 증시가 막 살아나는 시점에서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3월 13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한국 시간으로 14일 새벽, 미국 시간으로 13일, 갑자기 미국 국무부 차관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장관직은 임명직이고 거의 뭐 차관직은 지금 뼛속부터 국무부죠. 미국은 국무부가 파워가 막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무부 셔먼 이 차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의 대만 침략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뉴스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개인 인터뷰가 아니라 뉴스. 우리나라로 따지면 SBS 무슨 뭐 시사 토론회 아니면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꽤 유명한 폭스 프로그램이에요. 폭스 뉴스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어떤 이런 저기가 진정이 돼가고 있던 흐름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진정이 돼가고 있던, 그래서 국제유가 폭락하고 유럽 증시가 8% 폭등하고 있던 시점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15일날 FOMC 회의도 있고 한데 시장 불안감이 다시 가중돼 가면서 그때 주식이 덜컹덜컹거렸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 관련 주식들, 핀듀오디오나 바이두나 이런 종목들은 뭐 20%, 10%씩 폭락 나가면서,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말 뜬금없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중국임을 다시 한번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이제 소위 해서 대만 침략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략할 거다, 해병대가 상륙해서.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뭐 전략 폭격기하고 항공모함, 그리고 지금 대만은 지금 다 비상사태에 지금 진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런 뉴스가 나와가면서 해외 증시 및 대만, 지금 홍콩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서 전 세계에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제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독일 증시가 8% 폭등합니다. 전날 저가 대비 5% 반등 나오고 다음날 8% 폭등하고. 자, 그리고 국제유가도 보시는 것처럼 130달러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100달러대로 어제부로 주저앉았죠. 오늘은 이제 93달러대까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셔먼 국무부 차관께서 이때 발표를 한 거죠. 그 다음은 대만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제 전쟁 워밍업 게임이었다면 이제 본 게임. 대만과 중국의 특히 중국을 겨냥한 본 게임이 시작됐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러시아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전쟁뿐만 아니라 금융 제재라든가 혹은 각종 법률적인 제재나 수출 금지나 러시아에 있던 기업들의 철수라든가 그런 걸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겠죠. 이번에 대만과 중국 전쟁에서 아마 그런 것을 잘 활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덕분에 최근에 가장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요동치고 있는 주식이 누구냐? 바로 중국 항생 홍콩 주식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유럽에 상장되어 있던 러시아의 은행들이 지금 한 달 사이에 다 파산됐거나 10분의 1 토막이나 20분의 1 토막 났죠. 오늘 이게 홍콩 항생 지수예요. 오늘 몇 퍼센트 올랐냐면 지금 8.2% 상승입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5.7%, 그 전날은 마이너스 4.97%. 그래서 이틀 연속 11%가 폭락했던 홍콩 증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여기가 코로나 직전의 홍콩 증시입니다. 2020년 1월, 2월 29,000포인트죠. 그리고 코로나 때 21,0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네, 코로나 때 이렇게 21,000포인트까지. 코로나 직전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코로나 때 지수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2100포인트죠. 한국으로 따지면. 2100포인트에서 여기가 1450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로 따지면. 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국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국내 종합주가지수죠. 자, 국내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잠깐 본다면 코로나 전의 주가, 예, 이제 코로나 때 2100포인트죠. 2230포인트. 근데 그냥 2200포인트라고도 봐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몇 포인트까지 떨어졌나요? 1439, 1440이지만 제가 그냥 군더더기 자르고 145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2200, 그 다음에 1450. 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750포인트가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2650입니다. 아까 홍콩은 여기 이 자리가 29,000포인트 자리, 그리고 얘가 21,000포인트 자리. 근데 지금 몇 포인트에 있어요? 아침에 18,0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진다면은 1300포인트 정도? 지금 코로나 이전 주가 아래로 떨어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러시아를 제외한다거나 일부 저기를 제외한 나라, 문제가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근데 홍콩이 상당히 금융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홍콩이 이렇게 빠지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이번 연도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지수 저점을 21,000을 깨고 거기로부터 또다시 2,500포인트가 더 빠졌습니다.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 그래서 18,235포인트, 2,700포인트 빠졌네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이 자리가 1,300을 사실 깼다가 지금 오늘 8% 폭등 나온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홍콩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 중국 기업들, 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바이두,
뭐 엊그저께 한 20%, 12% 폭락, 그리고 그 전날 14%또 폭락. 그래서 25%가 폭락이 나온 지금 시점이죠. 최근에 165달러였다가 지금 100달러까지 떨어진 걸로 따진다면 30% 넘게 폭락했고요. 저런 바이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안에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JD.com이라든가 어제는 이제 다행히 7% 올랐어요. 근데 그 전날 20% 폭락입니다. 이게 20% 폭락이거든요. JD.com 10% 폭락, 그리고 8% 폭락, 15% 폭락.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60달러에서 지금 40달러까지 25% 이상 3, 4일 만에 폭락 나왔다가 어제 다시 75달러였다가 지금 40달러까지 떨어진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뭐 45%죠. 한 달 사이에. 자,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매듭되어져가는 시점에서 대중국 관련주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폭락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홍콩도 폭락 나오고, 따라서 그 말은 이미 미국의 관가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워밍업이고 지금 몸풀기고 거기서 쌓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니까 이렇더라. 막상 뭐 금융결제를 못하도록 했더니 사실 효율성은 별로 없더라. 왜냐하면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이미 돈을 다 돌려놨더라. 뭐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대만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그렇게 그래서 미국 관가 여기서 관가라는 것은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달까지 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중간 선거에서 지금 매우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슈를 돌린 데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합의가 어느 정도 돼가는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폭락 나오는 시점이니까 사실 합의돼가는 시점이거든요. 자, 그런 시점에서 대만 전쟁과 그리고 중국의 침략설을 갑자기 뜬금없이 국무부 차관이 제기함으로써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지금 아시아에서. 자, 그래서 이 국제정세 불안감, 결국은 달러 강세에 계속 달러를 갖고 있거나 금을 갖고 있거나 뭔가 자꾸 달러에 의지하게 만드는 우크라이나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엔 대만과 중국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계속 달러 강세에 계속 베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끌고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의 주식시장은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8% 폭등 나온 오늘 홍콩 증시라든가 최근 이틀 사이에 20% 폭락 나왔다가 지금 8.5%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오후장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 같은데 현재 5시 3분 전에. 자, 그리고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오늘 국내 증시를 주식시장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대만, 중국의 전쟁 리스크가 있다면 엄청난 기회이기도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기계 산업이라든가 전쟁 관련주라든가 반면에 위기인 종목들도 있죠. 대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왜냐하면 한국이 그러면 양다리 노선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라든가 미국 양다리 노선으로. 어느 한쪽은 선택해야 할 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분명히 보셨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대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부분 리오프닝 관련주거나 사드 피해 관련주들이죠. 막 이제 코로나 끝나고 선언 정부가 할 것 같은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입으려고 하는 참에 특히 뭐 초코파이라든가 그렇죠, 팔도라든가 이런 소비재들 마스크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쿠쿠홀딩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코스맥스 아모레지 주가로도 보면 어느 정도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중국인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참에 올라가다가 지금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면에 국내에서 중국의 아이폰 코로나 다른 나라 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폭스콘 아이폰 조립하는 폭스콘 있는 지역을 봉쇄시켰다. 결국은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을 때 중국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덕분에 국내에서 LG전자라든가 LG이노텍이라든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회사들, 그렇죠?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미국의 11월 달까지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 불안감을 만들어가면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시장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를 올려도 못 따라잡는데 달러가 약세를 되면 안 되니까 계속 이걸 유지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본질이 아니라 사실 미국의 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또다시 불안감, 대만 전쟁설을 끌고 나옴으로써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지금 99 인덱스 99인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고 널뛰기가 나오는 것이 홍콩 증시다. 한국은 그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만 침략설이 그때 미리 준비하고 있다. 아까 보여줬던 상징적인 두 개 종목이 있죠. LG이노텍과 아모레치, 그렇게 딱 구분해서 다른 종목들도 확산내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선택 취사하는 그런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 전쟁설이라는 셔먼 국무부 차관의 정말 뜬금없는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증시가 지금 홍콩 증시가 상하 변동성이 하루 이틀 사이 10%씩 나아가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6번째 이슈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